그 다음에 배 보는 법,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수양할 것인가 이렇게 써졌거든요. 이게 그걸 먼저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64기로 들어가는 방식을 여기는 한번 폐기해 볼까요? 설명하고 괴를 한다는 그렇죠. 설명을 먼저 하고 괴를. 이게 괴를 먼저 안 들어가고 괴 들어가면 원래 고치 안 되니까. 예, 경하고 전하고 나누는데 경은 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사전 이런 것이 전입니다. 주역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근데 수요일반은 경하고 전을 해보는 그것을 동시에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경에서 전으로, 여기는 전에서 경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성격이. 제가 이제 그걸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 느끼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괴부터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괴부터 들어가면 어려워하셔요. 그렇지만 이제 더 생동감은 있죠. 괴니까 이게 변해 나가니까. 전부터 하면 더 수월해 하셔야 하시네. 하지만 괴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머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쉬운 것보다. 책은 뭘로 해야 돼요? 책은 이제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주석을 볼까, 아니면 그냥 제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는 하나 있어요? 네, 교재는 있습니다, 물론. 예, 조그마한 거, 주역정음이라고 그 교재를 씁니다. 주역정음? 예, 시중에서 안 팔아요. 선생님이 구해오셨어요? 예, 거기서만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 각도로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주역이 여러 측면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다기 위해서 쫄딱쫄딱 하기도 그러고, 첫 번째는 의리역으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수역으로 할 생각이고요. 이게 주역을 보는 양대 산맥입니다. 의리역하고 상수역이. 근데 마지막으로는 심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없습니다. 심역이라고는 없는데 제가 이제 주역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의리와 상수를 종합해서 이제 주역을 보는 심역,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주역을 익히냐 그러면 충분히 내 홀로 이제 책으로서 주역도 이제 쉽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군요. 근데 이게 하나만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주역을. 분명히. 최소한 상수와 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종합하는 게 이제 심역인데, 그래서 예전 선생님도 최소 주역은 3번을 해야 쓴다는 말이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전모가 잘 안 보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근데 저는 횟수뿐만이 아니라 그 3번을 주제를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해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3번 하시는 거네요? 한 번에 3번? 그렇죠. 주역이 이제 끝나는 게 이제 한 번만 해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역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그냥 계속 주역만 합니다. 다른 것을 안 하고. 근데 한 번은 의리역으로 하고, 한 번은 상수역으로 하고, 한 번은 심역으로 하는 거죠. 그럼 맛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 괴를 그렇게 다 다르게? 예,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같은 괴를? 예, 같은 괴를 놓고, 같은 문장을 놓고. 그럼 하나를 괴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하나씩. 예, 예, 왜냐하면 시간이 그러면 너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번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씩 의리역, 상수역, 심역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하나 하는데 한 1년 걸려요? 1년요? 네. 아닙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2년, 3년 잡습니다. 하나. 그러면 6년 걸려야 돼. 3, 3을 잘못하면 늙어. 건강해야 되겠는데. 건강해야 돼. 알았습니다. 10년 잡고 하면 되겠네. 네, 주역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예. 한 번 보는데. 한 번 읽는 데는 한 2년 정도. 한 번 읽는 데 2년 정도. 우리 대산 사장님은 이제 그 시절에 맞춰가지고 1년 한 6개월에, 1년 6개월 정도에 끝내버렸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하루에 2개씩 나가버립니다.
그러냐 그러면 언능 보는 장점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반복한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데 한 번 해가지고는 훑었긴 했는데 주마간산격입니다. 근데 의장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2년 전. 근데 우리 선생님은 특별히 빠른 경험이 쫙 빼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박 겉핥기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이거 몇 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주역을 10년을 하고 나면 이걸 지원하는 되는구나. 지금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요. 뭐 수제자 수제자. 왜냐면 주역이 그만큼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주역이거든요. 주역은 싹 포함할 수 있어요. 일정을 발표했어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일정 발표에서 주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는데 건강해야 된다고 지금. 그 다음에 괴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 걔를 다음에 제일 많이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같이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인물을, 예, 하나는 괴를 먼저 가는 거, 하나는 주역 철학을 먼저 가는 거. 근데 이반은 주역 철학을 먼저 해서 괴를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반이 그래도 이게 중용하고 연계되니까 중용하고 개사전하고 같이 가요. 성격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여기는 인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거기는 책을 가지고 인을 설명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같이 연계성도 있고. 책만 같이 가고 괴를 같이 가고 말 잘한다. 책만 같이 가. 큰일 났네요. 그래서 뭐나 주변에 만약 주역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나 모아야죠. 예, 아니면 인생에 관심 있는 분들, 하여튼 관심이 주역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모여라. 예, 모르는 게 관심 있으면 의문이 많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많이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옆으로 앉아서 보니까 고개가 예, 그래서 저쪽 학원에 있을 때처럼 예. 이렇게 앉아. 그럼 장소도 무색이 되네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예. 아니야, 그럼 맨날 와서 지금 바꿔놓은 거 학교 있고. 교실 우리 바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다음에 한번 그래볼 거예요. 네,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이렇게 고개가 스터디하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못 앉을 것 같은데요? 네? 세 개면 매주는 못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섯 명밖에 못 앉아요. 이렇게 두 개 놓으면. 그래서 하나에 세 명 앉나? 세 명씩. 세 명?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나가시겠네요. 예, 저는 하루에 한 개씩 나갑니다. 이게 괴하는데 벌써 64개니까 1년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하고 전하고 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이렇게 잡는 거죠, 최소.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한 주에 2번을 하십니다. 주역을. 예. 뭐 어떻게 이해를 다 하려고 일찍이 그래도 한 번만 해요. 무리인데. 이 수화를 못 시킬 거면 네. 한 주에 한 번 해야 시간 같아서는 2번 하면 좋긴 한데 그건 뭐 고려해볼 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래갖고 10년 안 가고 5년에 아니 나는 그 10년 해다가 그 안에 죽으면 뭐다 삐지도 못하게 돼야 아직 뭐 젊으시네요. 이건 제 꿈이 그러고 이제 듣는 분들은 하나만 들으셔도 되죠. 이제 주역은 이 원체 스펙트럼 다양해서 한 번 하거나 한 분야만 해서는 몰라요. 확실히 다른 경전하고 다른 거죠. 주역은. 오늘이 98쪽입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시운 연비 여천연을 시운 연비 여천연을 의약 우연이라 하니 어약 우연이라 하니 언기 상하 차량이라 언기 상하 차량이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소리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소리개가 나라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라 하니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라고 하니 그 상하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그 상하로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언을 하면 동시예요.
하고 하나 그러면 병렬이긴 하는데 동시성이 떨어집니다. 나열형이니까요. 근데 이언을 하냐 그러면 병렬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저는 아까 하고 있는데 이언을이 훨씬 합당합니다. 소리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렀는데 물고기는 그 동시에 연못에서 뛰노구나. 그것은 바로 도가 상하로, 상천에서는 소리개가, 그 다음에 하수에서는 물고기가 뛰노는 것. 도는 상중하 존재, 사사, 물물, 두두, 인물 모든 것 드러남이 다 도에 드러나는 그게 엄기, 상하, 차랍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도에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동시적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해서 많이 쓰는데 동시적 상대성이라. 지금 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게 상대성입니다. 하나는 상천, 하늘에서 논이고 하나는 하수, 물에서 논입니다. 도라는 것은 동시인데 그게 드러나는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서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이 다릅니다. 현상이.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채로 가면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채로는 같은데 그것이 드러남에 있어서는 각자성을 가지고서 그 채를 구현해 나간다. 그래서 귀천이 없습니다. 인간이 귀천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자연세계, 생명의 세계에서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귀하고 천을 나눴죠. 위에 상은 귀라고 그러고 하는 천으로 나눴지. 근데 도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유학이 이 시대에도 그 다음에 옛 시절에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엄표입니다. 존재로는 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생김이 다 다르다. 그건 우열이 없이 다 그 순간순간 도의 드러남으로 그것이 상대적인 모습만 띌 뿐이다. 도로서는 하나고. 우리가 천자문에서 배웠습니다. 물은 똑같습니다. 동시. 근데 짠 것도 있고 담담한 것도 있습니다.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민물이 좋고 짠물이 붓고가 아닙니다. 전부 소중합니다. 어떤 분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장자에서 취퇴해 가셔가지고 학하고 뱁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늘 시즌하고 이건 일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선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바로 실상을 모르는 게 그럽니다. 뱁새는 뱁새의 그 고귀한 가치가 있고 황새는 황새대로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그게 언기상하 차랍니다. 차등 의식을 가져버리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차등 의식을 없는 대신에 역할 분담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하늘에서 놀아야 되고 한 친구는 물에서 놀아야 돼요. 이건 역할이 다릅니다. 다름의 문제가 상대성입니다. 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하늘에 논다고 해보십시오. 부딪혀가지고 맨날 사고입니다. 전부 물에서 논다고 하냐 그러면 물이 역시 말라버릴 겁니다. 다르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늘 같다는 것.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유학의 진술을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거기에서도 소리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여가 이를 여자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빙 선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류를 타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서 바로 도를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자유롭게, 솔개가 하늘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르다 이렇게 그럴 능력을 갖고 있대요. 왜? 천명지의 성의 존재고 솔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또 고기는 물속에서 살거든요. 고기는. 근데 이 고기가 이 밖으로 도약해서 탁 나옵니다. 내가 때로는 이런 삶도 살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부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한테 도의 실상이 존재마다 도를 드러내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 중용 유학의 도관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상은 상다워야 되고 하는 하다워야지. 상이 하한테 야 너도 나와대라, 하가 상한테 너 나와대라 이러면 끝나거든요. 다름을 통해서 유학은 공존을 추구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연비오천연을 의약우연이라니 응기 상하차량이라. 이렇게 되면 비교의식이 떨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집니다. 나는 나대로의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대로의 고귀함이 있고.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이제 어떤 하나를 놓고서 그리 경쟁해야 되거든요. 닮으려고 얼굴을 넘어서 이제 몸까지 이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얼굴, 이 몸이 최고인데. 도의 이중구조. 같으면서 다른 게 도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몸을 가지면 이중성이 먼저 드러나요. 그게 비입니다. 비. 군자지도는 비은이라. 이중적으로 다르게 드러났지만 도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도로서는 다 같습니다. 이게 나의 지금 이 몸은 도를 실현하기에, 자유롭고 행복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버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저버리는 꼴입니다. 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집이 있고 다 먹거리가 있다. 엄기상하차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을 여러 채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집을 못 갖습니다. 내 배만 이게 참으면 되는데 행여 다음에 못 먹을까봐 많이 비축해 놓으라고 다른 사람이 못 먹어버려요. 상하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한테 전부 배려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존재의 실상을 몰라가지고, 동시적 상대인 그 실상을 몰라가지고 집을 여러 채 가져버리고 먹거리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게 부족합니다. 그 실상을 장가해서는 그 많은 깃들, 숲에 나무가 있는데 한 가지면 되고, 황화물 그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건데 두더지는 배가 차면 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엄기상하차를 체득하니까 그럽니다. 이규보 선생도 일찍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장자 그걸 인용해가지고 다 집이 있고 다 먹거리가 있는데 도대체 몇 개의 입을 가져간데 그렇게 많이 축적을 할까? 실상을 알면 나도 좋고 타인도 좋고 모든 존재들이 다 좋답니다. 어떤 이는 소리개의 모습이 있고 어떤 이는 물고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대로 살아야 됩니다. 중용에서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공존이 가능하대. 이 시절에 제일 중요한 엉편지도 모릅니다. 다 자기식으로 뽐내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물고기처럼 도약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다 흉내예요. 나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간 사람을 똑같이 복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나를 버려버리고 나 아닌 것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 아닌 건데 아무리 노력할래야 노력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그 존재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은 아무래도 선호를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분들은 우리 조상들이나 중국 문명이 퍼져나간 데서는 사자성어 했을 때, 지배했을 때 연비의학을 앞 두 글자 따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겁니다. 연비의학. 어디서 본것 같기도 예, 연비의학 많이 걸어놔요. 첫 번째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서 자유롭게 산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생김이 하늘과냐 연못과냐.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둘러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존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연비의학을 걸어놓습니다. 연비의학 참 좋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이런 거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김으로 산다는 거. 예, 생긴 대로 사는 거. 예. 실상을 깨달아서 생긴 대로, 이게. 실상은 다 같습니다. 근데 생김은 다 달라요. 이런 글귀하고 양리도 있지 않습니까? 양리도. 도약할 약자 이거 쓰고 잉어 리자 써가지고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너무 달라요. 양리도를 또 집에다 많이 걸거든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양리도라는 게 등용문입니다. 예, 등용문. 너무나 이거하고 차이가 져요. 그건 신분 상승을 꾀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근데 등용문 하면 나는 그 경쟁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안인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양리도보다는 이거 삐뚤삐뚤하지만 내 정성스러운 글씨 하나가 집안을 살립니다. 시경에 있는 그냥 이 것을 중용 그래서 이렇게 예.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경에도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시경에서는 이런 의미가 덜합니다. 근데 중용에서 이걸 따가지고 더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단장취라고 그럽니다. 그 장을 끊어가지고 의미를 취했다. 시경에 이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문구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이 문구 외에 있는 언해지를 끌어내는 게 취이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중용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연비어서 네 글자 이렇게 따서 이렇게 쓰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연비어.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리기가 막 나가지고 일하면 1월에 못 끝났는데 벌써 30분 가버렸는데 이게 이제 공부론도 싹있거든. 이건 경지론입니다 지금. 근데 과정론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리기가 막 나냐 그러면 털도 안 났잖아요. 새털이 나고 그다음 조사피입니다. 이제 힘을 타나 그러면 날기 위해 가지고 계속 날개질을 해요. 이게 과정론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서 내 원래 있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냥 날 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톡톡톡 떨어지다 보니까 도전 갔을 때 끊임없는 반복이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드디어 납니다. 근데 착지를 못해요. 날개는 날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땅으로 착지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땅에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이렇게 탁 해서 몇 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푼이 탁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나무까지로 가요. 근데 나무까지 잘 못해요 또. 이게 엄청나게 연습을 예. 하고 노력을 하고. 반복도거든요. 주역에서 말한 것처럼 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도를 먼저 알아야지. 도를 모르냐 그러면 노력해봐야 헛일이거든요. 도를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복만이 그 도를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반복도가 그렇게 쓰여요. 도를 반복한다. 반복만이 왕도이다. 방법. 그리고 드디어 나무에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제 시도하는 게 사냥을 시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냥하는데 못합니다. 그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그걸 못 쫓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봐야 이거 못 잡고 또 해도 간신해도 낼치고 그러다가 거의 자유롭게 되냐 그러면 이제 홀로 연비 요청이 됩니다. 드디어. 이게 끊임없는 이런 비는 보이지 않는 은이 작동이 됐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훨씬 짧은 순간입니다. 그 은근의 그 노력의 시절이 훨씬 많습니다. 물고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알로 부화에 나왔을 때 다른 존재들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을 엄청 낳아버리잖아요. 생존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피해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도 이제 물정을 알게 자유롭게 하다가 그러다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이 싹트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벗어남입니다. 이게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 표면 장력을 제일 처음에 뚫기가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도약을 이렇게 했다가 이걸 못 뚫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물리적 힘도 약했을 거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반복도야라. 반복만이 도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그 솟구쳐 오른 모습을 보냐 그러면 얼마나 율동적입니까? 이게 뻣뻣해서 솟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Z자예요. 살아있는 것은 전부 형으로 말하면 Z자입니다. Z자. S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똑같아요. X, Y, Z에서 끝나요. 이건 약속한 게 아닙니다. 동서양이. 근데 결과가 그래요. 종중지시라 이것도. Z에서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태극도 Z예요. Z가 아니냐 그러면 못 올라옵니다. 말도 강약이 있고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것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똑같다 그러면 죽은 말입니다. S는 죽은 거예요. Z가 산 것이지. 다 S라인은 뭐네. 그게 병 걸려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이 유비시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저런 게 실상입니다. 도가 동서양으로 똑같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앞서고 뒤서고가 아닙니다. 동양이 잘나고 서양이 못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동양 철학하는 분들이 이 동양이 훨씬 도가 높다고 그래요. 드러나는 게 없잖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본질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을 동양에는 이쪽을 강조했고 서양은 저쪽을 강조했을 뿐만이지 뭐 미개인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것 자체가 벌써 중용지도에 어긋납니다.
군자 지도는 지도는 조단호 부분이 조단호 부분이 극기 지하하야난 극기 지하하여 차로 천진이라. 차로 천진이라. 군자의 도는 군자의 도는 부부에게서 단서를 시작하니 부부에게서 단서를 시작하니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그 지극함에 미쳐서 하늘과 땅에 드러난다. 하늘과 땅에 드러난다. 이게 지을 조, 시작할 조거든요. 비로조 이렇게 되니까. 부부에게서 단서를 만든다 해도 되지만 더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 언어 생활로는 시작한다, 시작 조자로 하면 훨씬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군자의 도는 비은을 체득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일이라는 것을 체득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체득하기가 제일 좋냐? 바로 부부지간이랍니다. 부부는 한 몸도 되다가 두 몸도 되잖아요. 한 마음도 되다가 두 마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도 시킵니다. 부부의 다른 말은 이질적인 요소거든요. 이질적인 요소끼리 만났을 때 그때 그 이질적인 것은 상대성이고 도는 동시성이거든요. 그 동시적 상대성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게 부부지간이라는 거예요. 도의 이중구조가 음양이거든요. 음양이 이렇게 존재로 하면 남녀로 됩니다. 그 남녀가 남녀로서 만나는 게 부부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묘리를 가지고 도를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중술도 있습니다. 방중술을 통해서 쾌락을 넘어서 건강을 넘어서 진리를 체득하는 방법이 방중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방중술이 지향하는 게 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건 없고 건강과 쾌락으로, 건강도 빼고 쾌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양의 방중술은 그래 아니에요. 쾌락, 건강, 도통, 이걸 동시에 담보해버린 게 방중술입니다. 그게 바로 부부에서 생명끼리의 만남이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잘 맞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한 방에 있어야 되니까 한방 일 부부입니다. 마음이 잘 맞으면 이 일입니다. 안 맞으면 한 방에 쓰는 부부지만 둘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가장 터득하기 좋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이게 부부관계를 맺으면 이제 반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 원래. 그 다음에 이게 경향성을 파악하니까 그래 언제 때는 그러고 언제 때는 그러고 인간의 심리구조와 생리구조를 또 통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비상적으로 봐가지고는 통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살아야 심리구조와 생리구조가 통달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도는 생명이니까 직접 생명을 내가 태어나게 하는 그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는 일상지간이니까 그게 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바로 그 가장 일상적인 것, 가장 세속적인 것, 나쁘게 말하면 가장 속물적인 것, 가장 위선적인 것, 거기에서 도가 비롯된다는 것. 걔 유학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함에 미쳐서는 부부관계가 내밀한 관계인데 그 내밀한 관계가 계속 쌓이다 보냐면 은이 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다로 부분은 은입니다. 내밀한 관계예요. 안 보여요. 근데 하루 1년 10년 지나냐 그러면 그 부부관계 하는 것이 자식도 생겨나고 사회적 역할도 벌어지고 얼굴에 표가 딱 납니다. 부부관계가 처음에는 태가 안 나는데 10년 지나면 얼굴에 태가 확 납니다. 극기지지하얀 차로천지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실상을 체득하냐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는, 온 천하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용으로 차로 천지입니다. 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읽어낼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네, 자식 관계네,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관계네. 그게 연장이 사회에서 상하 관계고 동료 관계고 이게 직장 생활이니까 그것까지 싹 얼어버려. 급기지지하여 차로천지입니다. 안에도나 밖에도가 둘이 아닙니까? 그 유학은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철나고 사람이 살았을 땐 대부분 결혼을 하거든요. 이게 부부지간 제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절이 달라져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예전 농경 시절에는 늘 붙어 있었잖아요. 바로 일상성이 바로 진리다. 그 일상은 일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비상시에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저 멀리까지 드러나고 적용시키고 그놈을 활용할 수가 있다. 급기 지지하얀 차로 천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부부간 관계 잘 맺은 사람은 어딜 가도 관계 잘 맺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관계를 잘 못 맺은 분은 다른 데 가도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안 되는데 가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일상은 늘 하는 거거든요. 늘 하는 것이 안 되는데 사소한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데 사소한 건 못 하는데 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은 별거 아니란 말인가? 원리적인 거다고 현상적인 거다고 이렇게 같이 가기도 같이 가지 않기도 하거든요. 성인들은 그 용에서 외적인 존재입니다. 그분들은 부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겁니다. 늘 공적으로 사는데 부부는 사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가 없기 때문에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못 견뎌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공과 사가 동시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적일 때는 살갑게 해도 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친밀도가 적정선을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공적인 자리에 나갔는데 친밀도가 지나쳐 버리면 그게 배려한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공석에 나왔는데 너무 배려를 자상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부러워서라도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사적인 것 같은데 공도 끼고 있다. 그게 공이 천지거든요. 그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그마한 일개 가정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이게 잘 돼야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복궁에는 부부간에 왕과 그 다음에 왕비가 쉬시는 그 전 이름이 교태전입니다. 아예 부부가 부부다운 가장 부부다운 것이 지천택계거든요. 거기에서 따갖고 온 게 교태전이에요. 교태전. 이게 지천택계가 주역의 핵심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천지비고요. 이게 일이 내려오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내려오고 여자가 남자 입장이 됐을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놈을 가지고 성에 체의를 또 논한 사람도 있어요. 원래 체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예. 생김 자체가. 근데 이것 둘이 양과 음이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지 않고서 나를 버리고 상대 입장으로 돼서 상대방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두리했던 존재가 하나 됩니다. 그게 태입니다. 통할 태죠. 둘이 있어가지고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상대를 받아들였을 때 사귀면 드디어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물이 생기고 천지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남자가 만나면 자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이 잘 되냐 그러면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일처리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천지자연의 원리와 변화상을 읽어내가지고 버틸 것은 버티고 뺄 건 뺀다고 지천 100개 나오거든요. 바로 그걸 따가지고 교태전이라고 침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도전께서. 군자지도는 조단한 부부고 극기지하한 차로천지이기 때문에 천지 음양의 도리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분학의 노릇과 분모의 노릇을 잘 하시라고 거대한 형이상학의 이름을 가지고 교태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왕자 그 다음에 공주 잘 순산할 뿐만 아니라 나라 국정도 필부를 잘 하시라고 교태전입니다. 천지자연과 인간의 실상을 체득하셔서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이런 건 이제 주역이랑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역하고 중용하고는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중용은 인의 관점이 좀 많다면 주역은 천의 관점이 좀 많아요. 그게 조금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자왈도불 원인하니 인지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이위돈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은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니 사람의 도가 돼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라 할 수 없다. 돈은 불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채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도 이꼴 난데요. 어떻게 원인에 갑갑내를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용어로는 쓸 수 있어요. 채로는 내가 다 도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려고 하냐 그러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찾을 것도 없지만 몰랐을 때 찾으려고 멀리 가지 마라. 나한테 있으니.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도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도들이 있습니다. 유도도 있고 불도도 있고 선도도 있고 기독교 도도 있고 이슬람 도도 있습니다. 과학의 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한다면 차별을 둔다면 인종을 차별을 두고 문화에 차별을 두고 내가 옳고 너희는 그르다고 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도라 할 수 없다. 그들의 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도는 될 수 없다. 이게 불가이위도입니다.
모든 존재는 도로서 다 같으니까요. 근데 그걸 멀리 해버린다. 원인. 도가 아닙니다. 도의 측면을 일정 정도는 가지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도는 될 수 없습니다. 소도 중도는 될지언정 대도는 될 수 없습니다. 도인이 놈을 쳐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도를 자부하는 국가가 다른 이걸 쳐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도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도가 있는 국가라고 말할 뿐입니다. 거짓부렁이죠. 그것은. 도는 불가 수유리야란 말을 지금 연비어청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눈을 밖으로 돌리면서 그걸 모를 뿐입니다. 중용은 지금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인인데, 그도 도인인데, 다른 모든 드러난 것도 다 도의 드러남인데, 지금 많은 그 종교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원하는 게 다문화 다종교 사회인데 이 관점으로 가냐 그러면 그게 쉽습니다. 배척하는 것은 소도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존재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때 노르웨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합해보는. 첫 번째는 인종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종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종으로 했을 때는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 다른 유색인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그런다. 백인이 이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문화 했을 때 동양 문화나 저기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니 남미나 제3세계국이 아닌 서구 문명이 이끌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사상이나 종교에서 기독교가 원리주의 기독교가 이끌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청년이 그것과 반대되게 다문화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이민 정책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한 거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정부 청사를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유의 새로운 리더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토야 섬에 가가지고 총기 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향하는 게 도거였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건 도가 아닙니다. 이게 도를 잘못 알아버리면 사람을 살리기는 그냥 많은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도를 잊어버려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그분은 도를 너무 붙들어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도를 붙든 다음에는 딱 놓아버려야 돼요. 왜? 내가 자체가 도니까. 원리주의는 끝까지 잡는 거의 원리거든요. 원리도 놓아야 돼요. 그게 자연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사상이나 종교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않는 방법은 인지, 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이도라 이 문구로서 소통과 조율과 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생차는 보통 손이 어떻게 되나요? 살필 찰인데요. 예, 보통 살피를 예, 살핀다. 그 다음에 이게 명찰 이러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다, 박다 이렇게 같이 쓰여요. 예. 이게 한문을 해석하실 때 문장 해석에 껄끄러워요. 그러면 이 놓고 앞뒤로 붙여보면 좋습니다. 관찰, 명찰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가장 합당한 걸로 이